제목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목이 이미 정해졌으니까 영상을 누르고 보고 계시는 거겠지만 지금은 제목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몇 가지 생각이 나거든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막 꿀템 추천도 하고 싶고 요즘 달라진 점 말하기, 여전한 점 이야기하기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근데 어그로 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이브열이라는 키워드를 활용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영상 내에서도 제목이 잘 녹아들게 해야 하니까 어떤 스탠스로 가야 할까 이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어그로를 선택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들이 뭔가 많은 분들께서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엄청 구체적으로 저의 상황과 저의 마음과 당시 심정과 뭐 그런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를 말씀드리면 재미없거든요. 그렇다고 듣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통해 이해받고 싶지는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전 900일 만났는데 900일 만난 거랑 조금 비슷하게 만났는데 이별하고 어떻게 잊으시냐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별이 어떤 형태의 이별인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별이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지금 복귀하면 그 무의식이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알아챈다? 본인에게도 그게 아예 없다. 그냥 진짜 다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거라면 근데 그러더라도 상대방의 태도에서 뭔가 변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900일이라면? 저는 한 200일 정도 만났을 때 만났던 사람이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무작정 기다렸고 결국 얘기를 했어요. 새벽까지 밖에서 편의점에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런 게 200일이니까 전 알아챌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900일이라면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200일의 모습과 900일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언제부터 신호를 줬었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제일 편한 방법이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나는 이 인생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때문에 힘든데 거기서 또 내 탓을 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뭐가 남는데 또 내가 내 탓을 해. 나 힘든데. 근데 그렇게 안 힘들고 싶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기억을 어떻게든 해내서 그 사람이 뭐가 변했었고 뭘 나한테 상처를 줬었는지를 어떻게든 기억해내서 욕하고 말하고 다니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말하고 인정하는 거. 그냥 그때부터 떠났구나, 나에 대해. 근데 마음이 아프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 사랑해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뭔가 오랜 시간이다 보니까 손톱을 자르다가도 살점을 조금만 자르면 아파요. 이 살점 조그만한 것도 아픈데 너무 긴 시간이야. 내 인생의 일부야. 아프지, 마음이 아프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행복했을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다양한 감정을 잘 느꼈다. 근데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냥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게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슬프다 이거라면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받아들여서 덜 힘들게 되면 좋겠고 그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공허함이나 루틴이 없어졌을 때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은 그 기분이 없어질 때까지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은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지나갑니다. 회피한다고 해서 덜 아프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고통 속에 머무르기. 그 고통 속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내가 안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 그것 또한 고통이죠. 그런 나를 받아들이는 게 힘드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나를 찾는 거죠.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게 다시 좋아졌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역시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여전히 싫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엔 여전히 싫었어요. 유흥을 즐기고 그 유흥에서 의미 없는 시간들이 싫었고, 대화 재미없었고, 관계 정립이 빨리 하려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느꼈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게 괴로웠고, 눈물 났고, 울면서 말한 적도 있고. 이별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큰 일이에요. 너무 큰 일이지만 너무 큰 일을 너무 두려워하기만 하면 나아갈 수 없다. 수능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듯이. 아이유 드라마라는 노래가 있는데,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는데 전 진짜 그거 듣고 많이 울었었거든요. 옛날 어릴 때도 진짜 그럴 것 같아서. 근데 그때가 한 세 번째 이별이가 두 번째 이별이었어. 그래서 첫 번째 이별이 제가 장기 연애하고 나서 이별이라 너무 이별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큰 공포가 있는데, 또 두 번째 연애도 이별이 생겼어.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랑 상관없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고 너무너무너무 예쁘다는 말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매몰되지 마세요. 진짜 매몰되지 마세요. 매몰 비용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내가 마음을 많이 썼다고 해서 그 마음에 대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또 말하고 싶은 건, 전 이상형 기준 안 낮췄으면 좋겠어요. 뭔가 레즈비언 분들께서 유니콘 만나기 어렵다, 생각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대신 외모를 안 봤어요. 대신 외모에 대한 저의 취향은 있지만 타협 가능했어요. 대신 전 진짜 같이 다닐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옷을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막 한강진역 갔는데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이러고 딱 보다가 내 앞에 있는 애인을 딱 봤어. 근데 내 애인이 이뻐 보이고 멋있으려면 스타일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에게는 본인의 스타일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스타일이든 상관없으니까. 우선순위로 말하면 본인의 스타일, 다음은 말이 통해야 한다. 말이 통한다는 건 나만큼 예민했으면 좋겠다. 예민한 사람? 전 둔한 사람 절대 못 만나요. 한 명이 예민하면 한 명이 둔해야 맞춰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민해야 이 사람의 예민함을 이해하고 왜 어디서 기인된 예민함인지 알 수 있고,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사람 많아요. 많진 않다. 있어요. 많진 않고.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예민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 정도? 여기서 부가적인 거, 쌍이거나 흡수리. 근데 저는 일단 세 가지가 제일 크니까. 근데 이거 부합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이거를 절대 꺾고 싶지 않아요. 이거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연애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 겁내지 마세요. 무섭다? 무섭다는 건 진짜 옛날에 나 그랬지. 이제 무섭다는 감각이 뭔지가 잘 모르겠어요. 1대1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무섭지? 1대1로 만나면 왜 무섭지? 잘 보내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마지막 중요한 거, 연락 길게 하지 마. 얼굴 모르는 채로. 만나기 전에 절대. 안 만나보면 몰라. 만났는데 별론데 연락 오래 한 게 미안해서 죄책감 들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빨리 만나세요. 오늘 연락 시작했다. 이번 주 약속 잡아야 돼. 그때까지 연락 좀 뜸하게 하고. 저는 진짜 연애를 할 때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뭔가 머리 스타일, 얼굴, 옷 스타일
스타일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맞추고 취향도 진짜 많이 맞춰주고 거기에 딱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나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감각을 평생 가지고 살아왔어서. 근데 이게 저도 물론 편하진 않았어요. 편하진 않는데 좋아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좋아요. 집 구조도 다시 바꾸고 머리도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많이 변한 거 같지 않아요? 첫 영상에 올렸을 때 집 구조랑 지금 집 구조가 다르거든요. 지금 집 구조 좀 보여주는 거는 쇼츠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보면 좋을 것 같고, 머리도 전 제가 중단발 잘 어울리는 거 알고 있는데 인생머리가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왔던 것 같아요. 영화랑 책도 뭔가 연락에 연연하느라 많이 못 봤었는데 지금은 많이 봐서 너무 좋아요. 그 모든 연애에서. 그래서 뭔가 나를 많이 잃었구나, 나를 많이 소모되는 연애를 해왔구나, 모든 연애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는 진짜 잘 보거든요. 뭔가 눈으로 놓치는 게 좀 적은 편? 그냥 캐치하는 게 빨라요. 그냥 눈썰미가 좋다? 표정 변화나 저 멀리 있는 디테일도 엄청 잘 보고. 근데 그 짧은 시간 포착하는 걸 되게 잘해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택시에서 남자가 내렸는데 뒷자리에서 그냥 걸어가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 그냥 보면서 되게 표정이 안 좋네? 근데 왜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지? 이러면서 보는데 그 사람이 내리면서 핸드폰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그 보도블럭이 이렇게 있으면 핸드폰이 여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남자는 여기 있는 걸 못 볼 거 아니에요. 택시는 여기 있고 택시는 가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구경하다가 그걸 본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저걸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봤어. 근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웬 여자가 걸어가면서 날 되게 비웃는 것처럼 웃으면서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본인 가는 길 가시길래 진짜 저거 안 가져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뒤돌아서 그걸 주워서 저기 핸드폰 떨어지셨어요? 하고 이렇게 드렸었던 적도 있고. 잡는 것도 잘하고, 제가 순발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그냥 굴러가는 게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챙겨주거나 이런 걸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가 몰랐던 게 누가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를 겪고 나를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는 나를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람이 보는 나.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나를 봐. 눈은 마음의 창. 그래서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좀 요즘 최근 들어 알게 된 것 같고, 그렇게 한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최근에 친구에게도 있었고 제가 마음 가는 사람에게도 있었어요. 마음 가는 사람은 그냥 매 순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아요. 엄청 새로워요. 이런 걸 알게 돼서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몰랐을 때보다 알게 되니까 더 즐거움이 많아요. 내가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변화한 것 같고. 근데 뭔가 이런 변화를 통해 성장했다거나 한층 더 나아갔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깨달았다. 그냥 원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거야. 진짜 이거 너무 진짜 많이 언급해서 진짜 왜 이렇게 책을 읽을 때마다 재밌지? 자꾸 인생책이 갱신되는 기분. 갱신? 그냥 계속 쌓이는 거겠지만. 같이 전화하면 좋고 함께 했을 때 마음이 편하고 얼굴을 관찰하고 싶고 표정과 눈빛을 읽고 싶고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뽀뽀하고 싶고 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손잡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될 생각하실 거라고 분명 완전 그럴 텐데 그런 거는 말하기 귀찮으니까 말 진짜 말하고 싶은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랬고 말하고 싶은데 진짜 나만의 일이 아니라 참는다. 난 분명 절대 한 번에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 든다고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상이 정리가 돼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재밌게 잘 찍었고요. 찍는 동안은 저에게 애정을 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의 외관과 내 좋은 소리와 내가 드러내는 모습만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건 아는데